안녕하세요. 군것질 멘토 최준호입니다. 2012년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27번부터 30번은 현대시 그 복합 문제니까 시에서를 먼저 해볼게요. 가는 이제 윤동주의 또 다른 고향이에요. 이거는 EBS에 나왔던 시라서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자아성찰을 보여주는 거죠. 윤동주의 자화상 같은 시처럼 또 자아성찰에 대한 시입니다. 이것도 역시. 근데 성찰뿐 아니라 분열도 합니다. 여기선 긍정적 자와 부정적 자가 분열을 해요. 그래서 보면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백골 중요한 시어예요. 백골이 바로 자아인데 다소 부정적인 면모를 띠고 있는 어떤 내 그 육체적 자아를 말하는 거죠. 어쨌든 뭐 육체적 자아일 수도 있고 현실의 자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실의 자아가 이제 따라와서 한 방에 누웠어요. 그러니까 그 부정적 자아가 따라온 거죠. 그래서 어두운 방은 우주로 통하고 지금 화자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어둡다는 걸 보니까 다소 좀 이게 좀 내면의 방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두운 내면이에요. 우주로 통하고 그냥 이게 우주로 통한대요. 그래서 어떤 이상향과 관련이 있겠죠. 그러면 어떤 이상향과 관련이 있는데, 그리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풍화작용 이 말은 좀 시랑은 어울리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효과를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고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 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여기 보면 자아가 계속 나옵니다. 자아가 지금 세 가지로 나와요. 나가 나오고, 여기 내가 우는 것이냐, 그리고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하는데, 여기에 백골은 아까 부정적인 의미라고 했죠. 근데 반대로 이 아름다운 혼은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플러스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갈등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게 진짜 나인지, 그런 자아가 분열되는 그런 과정을 지금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밖에서 갑자기 지조 높은 개가 짖기 시작합니다. 지조 높은 개는 역시 이것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화자가 이런 어둠을 짓는 지조 높은 개의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어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해서 결단을 합니다. 여기서 결단. 여기서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결국 이제 결단을 내리고 이제 또 다른 고향, 바로 자기가 원래 꿈꾸던 이상향으로 가자라는 거죠. 여기에 있던 지금의 고향과는 조금 다르죠. 또 다른 고향이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나시는 자화상 오세영의 자화상 2입니다. 까마귀와 까치의 대비가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바람직한 삶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화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시입니다. 어떤 바람직한 삶의 태도, 그런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볼게요. 전신이 검은 까마귀, 까마귀는 까치와 다르다. 여기에 까마귀는 이제 뒤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고요. 까치가 부정적입니다. 좀 원래 알고 있던 통념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까마귀와 까치가 대비가 됩니다. 마른 가지 끝에 높이 앉아 먼 설원을 굽어보는 저 형형한 눈. 까마귀의 모습이에요. 먼 설원은 아무래도 좀 까마귀가 추구하는 어떤 무언가가 되겠죠. 그리고 고독한 이마, 그리고 날카로운 부리. 얼어붙은 지상에는 그 어디에도 낯알 한 톨 보이지 않지만 그대 차라리 눈발을 뒤지다 굶어 죽을지언정 결코 까치처럼 인가의 앞마당을 넘보진 않는다. 까치의 행위가 이제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게 부정적인 행위예요. 이게 좀 단절해야 할 삶의 모습, 부정적인 삶의 모습이죠, 이게. 그래서 검을 태면 철저하게 검어라. 단 한 개의 깃털도 남기지 말고. 순수함을 추구하는 거죠. 순수. 좀 세게 말하고 있는데 결국 순수입니다. 겨울 되자 온 세상 수북이 눈은 내려 저마다 하얗게 하얗게 분장하지만, 눈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까마귀는 긍정적인 존재죠. 그래서 온통 검은 까마귀가 긍정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검은색이 여기서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색인데 그 반대인 눈, 하얀 눈은 당연히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눈이 내려서 저마다 하얗게 하얗게 분장한대요. 그러니까 위선, 세상의 위선, 허위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분장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래서 나는, 즉 까마귀죠 결국. 그러니까 까마귀가 되겠다는 거죠. 빈가지 끝에 홀로 앉아 말없이 먼 지평선을 응시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 화자가 꿈꾸는 여기에 이 상황이 되겠습니다. 응시하는 한 마리 검은 까마귀가 되리라 하면서 이제 까마귀를 본받아 바람직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화자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다시는 김기택의 멸치라는 시예요. 이것도 역시 EBS에 나왔던 시죠. 볼게요. 굳어지기 전까지 저 딱딱한 것들은 물결이었다. 파도와 해일이 쉬고 있는 바닷속 지느러미에 물결 사이에 끼어 유유히 흘러다니던 무수한 갈래의 길이었다. 이 저 딱딱한 것은 바로 멸치를 말하겠죠. 이게 바로 지금 식탁에 올라와 있는 멸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멸치가 이제 바닷속에서 원래 살았고 헤엄치면서 살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물이 물결 속에서 멸치들을 떼어냈던 것이다. 멸치를 잡은 거죠, 그물이. 그래서 그물이 약간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햇빛의 꼿꼿한 직선들 틈에 끼이자마자 부드러운 물결은 팔딱거리다가 다 길을 잃었을 것이다. 이 부드러운 물결도 역시 멸치입니다. 그래서 바람과 햇볕이 달라붙어 물길을 빨아들이는 동안 바다의 무늬는 뼈다귀처럼 남아 멸치의 등과 지느러미 위에서 딱딱하게 굳어갔던 것이다. 뭐 멸치는 죽어서 이제 요리가 되었지만 그 바다의 무늬만큼은 남아 있는 거죠. 몸에 아직 바다의 무늬가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아직 바다를 품고 있는 거예요, 멸치가. 그래서 모래더미처럼 길거리에 쌓이고 건어물집의 푸석한 공기에 풀리다가 기름에 튀겨지고 접시에 담겨졌던 것이다. 지금 젓가락 끝에 깍두기처럼 딱딱하게 잡히는 이 멸치에는 두껍고 뻣뻣한 공기를 뚫고 흘러가는 바다가 있다. 이게 말하고 있네요, 계속. 그 바다에는 아직도 지느러미가 있고 지느러미를 흔드는 물결이 있다. 이 작은 물결이 지금도 멸치의 몸통을 뒤틀고 있는 이 작은 무늬가 파도를 만들고 해일을 부르고 고깃배를 부수고 그물을 찢었던 것이다. 이게 이제 그 바다가 자연이 무섭다라는 걸 뭐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어쨌든 인간이 이제 멸치를 잡아서 요리를 해 먹었지만 그 멸치가 품고 있는 바다는 사실 파도도 만들고 해일도 부르고 고깃배를 부수고 그물도 찢는 그런 무서운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약간 이거는 그 자연을 어떤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이제 산업화와 어떻게 관련이 될 수도 있겠고, 이거 지금 시인의 시대상을 고려해 볼 때 그럴 수도 있고, 멸치를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감정, 그 바다를 헤엄치던 그 멸치, 그것을 떠올리며 쓴 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문제를 이제 봐야겠네요. 27번. 가에서 다의 공통점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봐야겠죠, 아마. 하나하나 봐야겠죠. 1번 영탄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영탄법이 나와있나 안 나와있나 볼게요. 여기서 영탄법이 없어요. 가 영탄법이 없네요. 가에는 영탄법이 일단 없어요. 가 없어요. 일단 1번은 제끼고 봐야겠네요. 나도 한번 볼까요? 나에도 딱히 보이지 않네요. 영탄법이 나에도 없어요. 나에도 영탄법이 보이지 않고 다는 어떨까요? 다도 역시 좀 다소 담담한 어조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영탄법이 보이지 않아요. 2번 동일한 시행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감을 자아내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가부터 볼까요? 가에서 뭐 동일한 시행 보이지 않네요. 아니 뭐 가자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뭐 이거로 볼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나를 볼까요? 나는 나에도
반복되는 시행 없습니다. 다는 다에도 보이잖아요. 뭐 물결, 그러니까 계속 시어는 반복이 되는데 시행 자체가 반복되고 있는 부분은 역시 셋 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도 아니고. 3번 공간의 대비를 통해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공간의 대비 있나 봅시다. 가에서의 공간의 대비. 일단 공간은 방이 보여요. 방이 여기 있어요. 뭐 우주로 통한대요. 방이 어쨌든 어두운 방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고양이 있죠. 그러니까 이상향, 현실과 이상향의 지금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죠. 가는 맞네요. 가는 3번 해당되고요. 나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대비를 찾다 보면 뭐 눈발과 인가의 앞마당이 어떻게 대비가 될 수도 있겠고요. 지향하는 가치가 드러나고 있죠. 지금 여기서. 그리고 뭐 먼 지평선과 눈발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뭐 온 세상 눈이 내리는 세상과 먼 지평선 뭐 이렇게 대비를 계속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나도 역시 대비가 보이고요. 4번은 공간을 찾아보죠. 일단 바다 얘기가 쭉 나와요. 뭐 바다에서 이제 멸치가 헤엄치고 있던 바다가 나오고, 지금 젓가락 끝에 깍두기처럼 딱딱하게 잡히는 이 멸치 지금이 있죠. 인간 세상, 바다와 사람 사는 세상 지금 대비가 되면서 화자가 지향하는 어떤 그 자연 파괴에 대한 비판적 그런 가치가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나다 모두 해당되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과거에 대한 회상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지금 다만 봐도 과거에 대한 회상은 보이지 않죠. 과거에 대한 회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화자 본인이 겪었던 그게 아니고 지금 잘 상상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랬을 것이다 계속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회상은 아니에요. 다가. 나의 경우에는 과거에 대한 회상 역시 없죠. 계속 까마귀에 대한 어떤 그 동경과 그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역시 아니고, 가도 역시 과거에 대한 회상 보이지 않죠. 그래서 4번 아니고요. 5번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반어적 표현이 보이는지 볼게요. 여기는 반어적 표현이 가에 보이지 않아요. 없죠. 반어적인 표현, 뜻의 반대로 읽히는 그런 표현은 보이지 않고요. 나에도 역시 반어적 표현, 뭐 거물테면 철저하게 거머라 뭐 이렇게, 이거를 뭐 반어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에도 딱히 반어적인 표현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다에서는 반어적인 표현이 요건 역설적인 표현이죠. 뭐 햇빛의 꼿꼿한 직선들, 요거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다에도 역시 딱히 보이진 않네요. 그러니까 5번도 역시 아니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